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뒷둥이 여러분.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7월이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느슨해질까봐 바로 또 채용 공고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항목풀이를 할 기업은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A매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촉각을 세우고 계시는 기업인데요. 바로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한국거래소 자소서 문항을 보면 사실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처음 접근해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항목풀이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풀어드릴 문항은 1번, 2번, 5번 문항입니다. 3, 4번 문항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관련된 문항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지원 동기, 아니면 입사 후 포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좀 아이디어나 생각을 묻는 5번 문항이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풀이가 도움이 되셔서 서류 합격하시고, 한국거래소는 필기가 어렵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필기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필기 뚫고 면접까지 잘 준비하셔서 요즘같이 채용 공고가 별로 없는 시즌에 또 좋은 성과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항목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하는 역할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다 한국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읽다 보면 도대체 이런 역할을 다 수행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를 4가지 역할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뭐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과 같이 여러분들 유가증권이나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그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장의 주체가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그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주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상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법인들이 시장에서 이제 나가야 될 때, 뭐 법인이 망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될 상황일 경우에 이제 이런 법인들을 청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뭐 분식회계 아니면 뭐 경영자들의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은 말 그대로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 아니면 주식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역할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요,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시장을 운영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그 자본시장에서 빠져야 될 주체들은 빠질 수 있도록 청산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 말고 상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거래소를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난 요 4가지 정도의 역할이다. 근데 그게 이제 유가증권이냐, 뭐 파생상품이냐, 이런 거에 따라 역할을 너무 세분화해서 나눠놔서 그렇지,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의 한 기업 이해를 딱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항목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아주 많이 보셨던 문항이죠. 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달라. 바로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자소서와 달라진 점은 뭐 작년에는 이제 단기 측면에서 뭐 입사 후 포부를 좀 적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올해는 뭐 조직 차원이냐 개인 차원이냐라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크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프레임워크를 보면 첫 번째, KRX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한국거래소와의 큰 접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했거나 뭐 투자 업무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한국거래소와 일반적인 접점을 갖기는 정말 힘들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피부에 밀접하게 와닿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국거래소에 대한 대단한 로열티를 막 부여하기보다는요,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는 역할이나 아니면 의의, 아니면 중요성 등을 좀 언급해 주시면서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500자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너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입사 후에 조직 차원에서 기여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번 문항도 좀 연관과 되어 있는데요. 내가 어떤 본부에서 어떤 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유가증권 시장 본부에서 나는 뭐 상장 업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직 차원에서 하고 싶은 근데 상장 업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만 적으면 또 안 되겠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상장 업무를 통해 내가 뭘 기여하고 싶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입사 후에 개인 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개인 차원으로 이룰 수 있는 거를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약간 얍삽하게 팁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내가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업 선도라든지 아니면 시장 감시를 하면서도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올바르게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안내한다든지, 투자자들에게도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다든지 등등, 이런 교육 관점에서의 나의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선도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증권시장이나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뭐 상장이나 시장 감시나 뭐 이런 데서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너무 뭐 구체적으로 적당하지 않으셔도 되니 이런 관점으로도 얍삽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일단 우리는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세 가지 치트키를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요. 자, 첫 번째로 KRX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자본시장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경쟁력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 뭐 엄청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KRX의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상장부터 진입 그리고 퇴출 규제까지 기업과 투자자들의 내실을 다지는데 가장 크게 관여하는 기관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난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요새 아시지만 ESG라는 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장 심사를 할 때도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갈 텐데, 그러면 이런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심사 제도나 어떤 규정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런 거에 내가 기여하고 싶다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기업을 심사하는 평가자의 역할이 아니라 기업들의 조력자가 한번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상장에 필요한 교육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교육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싶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대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 시험을 보면서 내 수준도 알 수 있지만 또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을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내가 더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채워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서 자격 미달이야 라고 하면서 떨어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너네들은 어떤 걸 더 보완해 와야 돼 라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의 역할도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5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단은 제출해서 내는 게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 가이드라인 보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본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인의 역량, 경험, 자질은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성해야 될 내용은 어떤 본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보면 예시로 제가 갖고 왔죠. 뭐 예를 들면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나는 상장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어떤 본부에서 어떤 부서의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줄글로 풀어 쓰시면 사실은 그게 이 글의 첫 문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 나는 상장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 뒤에서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되게 짧게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역량을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 사실 2번 문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 너무 막 그 앞에 이유를 길게 작성해버리면 뒤에 역량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요거를 그냥 한두 문장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주시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본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긴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길게 써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짧아도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기업의 상장 심사부터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상장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왜 그런지 이유도 이제 투자자 보호나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유가시장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이거보다 더 짧아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고 바로 이제 역량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역량이나 경험, 자질 중에 첫 번째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장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재무 과목 수강하면서 기업의 언어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업 분석 역량인 거죠.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정말 심사에 통과할 만한 기업인지,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표현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산업군. 사실은 그냥 뭐 기업만 분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기업의 뭐 장기적인 전망성, 그 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전망성,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증권사 인턴 경험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경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꼭 증권사 인턴 경험이 없어도 예를 들면 투자자산 운용사를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이 자본시장법입니다. 많은 것들이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해도를 갖추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역량을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직무기술서가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매치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 금융공기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무기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항은 이렇게까지만 작성하셔도 500자를 금방 채우실 거예요. 저는 이제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문항인데, 자, 핵심 전략 12가지를 발표했죠. 그래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있고, 뭐 기사만 검색해봐도 이 12가지 목표가 뭔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공문으로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접속하셔서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작성 포인트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1번부터 9번이 메인입니다. 뭐 10번, 11번, 12번은 이제 한국거래소의 업무 효율성 관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457D 홈페이지에는 예시를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메인으로 1번부터 9번까지를 좀 작성해 주셔야 정말 이 자본시장에 대한 고민과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개선, 도약에 대한 걸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뭐 10번, 11번, 12번이 좀 쉬워 보이는데 IPA 관점에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는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1번에서 9번까지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드러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1번을 가져왔습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깜깜이 배당.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깜깜이 배당이라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이거는 배당 금액을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날짜는 정해지는데 내가 얼마를 배당 받게 될지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시세 차익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나는 돈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서 꼭 뭐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리지 않더라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내가 배당 금액을 얼마 받게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배당 날짜만 알고 막상 투자를 했는데 배당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배당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서 배당 금액도 좀 미리 알려주자라는 식으로 깜깜이 배당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깜깜이 배당제도 손본다, 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한다, 즉 내가 얼마 받을지를 알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깜깜이 배당제도 손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는 어떻게 지원을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해결책을 두 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상장을 할 때부터 아예 그냥 배당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아예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손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이에 발맞춰서 제도를 한번 손봐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아예 일방적으로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홍보하는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배당 절차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기업 IR 담당자들 소집해가지고 깜깜이 배당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 미리 이런 관행을 개선할 터이니 알고 계셔라 라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이거에 발맞춰서 배당 금액을 공시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내가 얼마 받을지를 알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해결책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항을 보면 여러분들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럼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뭐 어떤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약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가져온 게 자본시장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68조에 보면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이런 걸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까지 들먹여서 딱 얘기를 해주면 아주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겠죠. 500자이기 때문에 이 또한 뭐 법률도 좋고요, 아니면 시장의 상황도 좋고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의견도 좋고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 2, 5번 문항 이렇게 바쁘게 좀 달려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문항은 굉장히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거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요거만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457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예시들이 있고 더 많은 첨부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자소서 작성을 끝내고 필기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풀이 도움 되셔서 서류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필기 공부 시작하셔서 필기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장마도 있고 날이 또 무더운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실 수 있는 때인데, 야속하게도 하반기가 정말 금방 찾아오고 있고요. 또 7, 8월에도 정말 지나가고 스쳐가는 수시 채용 공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너무 뭐 상반기 나 다 탈락했는데 허탈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숨겨진 기회들이 7월 8월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셔서요, 이런 남들이 놀고 있을 때, 남들이 상반기가 끝났다고 방심하고 있는 순간 7, 8월에 뜨는 공고들을 노려서 아주 좋은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거나 지치지 마시고요, 꾸준히 채용 공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끊임없는 도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 취업은 1승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1승을 향해 돌려간다 라고 생각해 주셔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항목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여러분들 안녕!